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주제였는데 대장동 의혹 녹취록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대부분 어제 TV 토론과 관련한 내용들 담고 있었고요. 공통된 키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김만배, 이재명 게이트, 후보 사퇴 같은 키워드들을 꼽아서 썼는데 이런 키워드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어제 토론에서 양강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토론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씨의 녹취록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를 들은 윤석열 후보 그 녹취록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가 나온다라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허위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할 것이냐 이렇게 또 맞받아 쳤거든요. 중앙일보는 토론 후에 한 매체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녹취를 공개했다고 썼는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언급이 지칭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토론회는 이제 25일에 예정된데 이때는 주제가 정치 분야잖아요. 예,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400명대인 위중증 환자가 내달 초에는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400명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인데 방역 당국이 2,500명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상은 2,600개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요. 현장에서는 의료 역량 한계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재택치료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모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각종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과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검사 관련해서 타액 키트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학부모들 코 찌르기 아이들 공포. 국내 타액 키트 허가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타액 키트라는 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키트가 모두 면봉을 코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뿐인데요. 네. 일부 학부모들이 타액, 그러니까 침을 이용한 검사 방식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림을 보면요. 씹는 방식 또는 뱉는 방식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에 면봉을 넣는 방식은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골이 약한 아이들 검사를 하다 보면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 타액 방식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한 타액 키트를 이른바 역직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국내에 승인된 타액 키트가 없는 거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신 분들 있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타액 키트는 무허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나 구입하게 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음성이나 양성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면봉을 사용하는 키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기사도 학생 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가 원칙이었는데 이게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지침인데요. 개학 뒤에 2주 동안,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요.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정상 등교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코로나 확산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더 조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단축 수업도 가능하고요. 또 급식도 간편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재량, 즉 셀프 방식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조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매주 비상점검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적절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 걱정되는 게 학업 격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히 좀 양극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그리고 양희승 한효진 연세대 교수가 쓴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등교일 수가 줄면서 고등학생의 학업 격차가 심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기사에 실린 그래프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중위권이 점차 줄어들고 상위권 그리고 하위권 학생 비중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하위권 학생들이 늘어난 이유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이 사라지면서 아이의 공부를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각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어림짐작하던 학업 격차가 연구 결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기사도 알아보겠습니다. 핸드백 사진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핸드백 사진 명품인데요. 명품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해당 사진 속에 있는 명품 제품은 지난해 4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고요. 800만 원대에서 지금은 무려 1,10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은 제품 기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비싸게 파는 거라고 합니다. 신문은 명품 브랜드들이 배짱 장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격만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려면 줄을 길게 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사진, 지난 20일 모습인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도 입장 대기 번호를 받기 위해서 야외에 한 50m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입고 시기를 직원에게 묻더라도 모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하고 전화로 재고 현황을 물어도 매장에 와야만 대답을 해준다라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국 특유의 명품 선호 현상,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배불런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나라 특유의 소비 성향 탓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성향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명품 브랜드 탓으로 봐야 하는지 좀 혼돈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는 전화폭탄 효과 좋네. 예,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전봇대 아니면 집 현관문 같은 곳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거나 떼버리고 말지만 정말 절박한 분들은 불법 대출 광고 같은 곳에 연락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으로 해당 불법 광고 번호로 자동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회 적발이 됐을 때 20분마다 한 번씩, 2회 적발이 됐을 때는 10분마다 한 번씩, 3번 적발이 됐을 때는 5분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고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나 불법 대부 업체는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또 이 발신 번호로 자동으로 바꾸게 되면서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주시가 작년부터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전화폭탄으로 막는다.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간 주요 내용 이현웅 아나운서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